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 39에서 40이 이렇게 넘어갈 때쯤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40살이 될 때까지 저는 오로지 남편만 의지하면서 살았고, 뭐, 아이의, 에, 뭐, 학부형들이라든가, 402호 아줌마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저는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거 정말 좋아하지 않던 그런 인간관계가 정말 아주 작은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살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일을 굉장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기회가 있어서 제가 대형마트 내에서 푸드코너를 자영업으로 잠깐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을 할 때 굉장히 제가 경험이 육체적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잠깐 하고, 아유, 남편 벌어주는 돈으로 그냥 살림 잘하는 게 최고지 하면서 정말 취미생활 재밌게 하고 있을 때쯤 제가 이렇게 또 하이리빙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이리빙을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이리빙은 자영업처럼, 제가 했던 그 자영업처럼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가 쓰는 생필품을 쓰면서, 내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가 재테크가 되어서, 수입이 잡히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리빙을 만남과 동시에, 저는 시스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 속에서 하이리빙 사업이 정말 부자들이 가져가는 시스템 수입, 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속적인 수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이리빙 시스템과 그리고 하이리빙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책 읽는 문화가 있잖아, 그죠?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자라는 단어에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잖아요.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근데 부자들은,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이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하이리빙이 저에게 딱 정말 딱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딱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구로 무슨 생각을 냈냐면 이 도구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하기 싫은 일. 이 하이리빙 속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프로포즈를 하듯이, 그죠? 남들에게 컨택을 하고 사업을 하자고 하고 제품을 한번 써보게끔 하고 이런 뭔가 컨택을 하는 작업들이 어쩌면 처음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내가 원하는 정말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해왔고요. 에이코아 시스템을 해오면서 거기에서 시스템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오면서 자이언트가 되었습니다. 그 하기 싫었던 것들을 해왔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컨택이 너무 재미있고, 또 남들에게 그 프로포즈,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들면서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정말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부자 이런 말을 예전에는 부자라는 단어를 잘 사용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부자라는 단어를 막연히 뭔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여서 제가 부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나중에 커서 정말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우리 엄마한테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막 엄마가 원하는 거 해주고 싶다.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커오면서 한 번도 내 입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그런 말들을 내 입으로 내뱉어 본 적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부자라는 단어를 지금은 좋아하게 되었고요. 자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부자라는 단어가 왠지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 같거든요. 돈이 좀 있다고 어시되고 뭔가 그죠? 어시되고 갑질하고 뭔가 어, 뭐, 어, 뭐 졸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부자라는 단어를 꺼렸겠는데 저는 부자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하이living 시스템에서 가져가는 소득이 부자들이 가져가는 시스템 수입이라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느낀 게 결국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그 태도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가 되었고요. 부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부자는 이렇게 작습니까? 그죠? 많지는 않잖아요. 부자는 작고 가난한 사람은 많을까요? 어, 부자는 부자의 마인드가 특별한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부자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그렇게 그릇이 작고 마인드가 작기 때문에 부자들은 작고 가난한 사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부자는요. 자기 개발에 온통 힘을 써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온통 힘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면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심리를 가져서 진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없고 한 방을 노리면서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대박 심리를 많이 가졌다는 거죠.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을 제가 배웠고요. 부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부가 되면서 사람을 보니까 아, 이분이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긍정적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해요. 이 부자들은 한 번만에 성공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 그걸 경험 삼아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게 부자의 마인드, 부자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생각부터 너무 두려워하면서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금방 또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금방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자는 닥치는 대로 뭔가 도전합니다.
도전. 그래서 저는 부자의 사고방식을 받아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 일이나 하지 않으려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졌나요?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다라면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자는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뭐든지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단점을 찾으면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들과 주로 교류를 하고 배우는 의지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되도록이면 안 배우려고 배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부자들은 또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흉내를 내는 거죠. 가난하면서 부자처럼, 내가 돈이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하는 사람들,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저는 진짜 이렇게 부자의 사고방식과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 부자 인간관계, 가난한 사람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자녀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할 때도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자녀가 자신의 주도적으로 뭔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신 책임을 강조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자녀에게 그냥 하지 마. 통제를 시키면서 결과만 중시한다는 거죠. 이거 뭔가 성적이 잘 나오면 칭찬해 주지만 계속 뭘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시킨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의 어떤 자녀 교육 방식, 그리고 부자는 자녀가 성장할 수 있게 진짜 멀리 내다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내다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에 자녀를 안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난한 사고의 어떤 가난한 사람은 돈, 지위 중심, 좋은 학교, 뭐 좋은 일자리 이런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활 습관과 소비 방식을 한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부자들은요, 정말 돈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고 또 돈을 투자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저는 하이리빙 속에서도,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을 쓸 때 투자 개념으로 내가 이 제품을 쓰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를 내가 느껴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에서 써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투자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요, 수입 생각하지 않고 지출부터, 이 돈을 써야, 이렇게 많은 지출을 해야 돼? 이 돈을 써야 돼? 지출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자는 생활 습관 속에 항상 독서를 하는 생활 습관이 바뀌어 있고요. 네트워킹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부자는 혼자 부자가 된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과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 그 옆에는 부자가 많죠.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보면 항상 멘토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튜브에 있는 정보, 뭐 SNS에 떠도는 정보, 그리고 TV 중심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에만 연연해야 하는 거예요. 뭐 뉴스를 보고 어떻게 뭔가를 말을 한다든가 그게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요, 어, 미래를 볼 줄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 왜냐하면 내가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식단도 내 몸이 싫어하는 거는 조금은 배제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 검진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에 무관심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에 단 것만 먹고 나중에 몰아서 나중에 뭐 운동해야지.
막 이런 사고방식, 이런 소비방식, 생활 습관을 가진 거야. 그리고 부자들은요, 내 지금의 수입을 늘리는데 막 그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책을 읽습니다.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집에 가면 TV가 시끄럽게 켜져 있고,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TV를 켜놓고,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의 멘토를 두고 우리가 길을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 부자들의 생각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부자들은 유리한 정보에 쉽게 쉽게 마음을 유연하게 열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보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어, 뭐 정보에 부정적이지만 연예인이나 스포츠, 오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얘기는 막 흥분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은 기회라고 싶을 때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핑계가 많아서 결국은 기회인 줄도 모르고 기회를 잃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늘 나의 일들을, 내 주변을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확장 생각을 못하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생존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자, 부자의 시간 관리. 부자는 어떻게 시간을 쓸까요? 부자는 시간을 형태 있는 것으로 만든대요. 형태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보냈어요. 그 하루의 경험을 글로 남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컨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기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포스팅을 한다거나 글을 남기는 거죠. 그 포스팅이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의 배움을 컨텐츠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뭐 마마르떼 같은 거 요번에도 비즈니스 가성이 했지만 남들이 하는 걸 배우고 또 내가 한 걸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누군가에게 공유를 한다거나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장르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루의 노력을 시스템으로 우리는 구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시간을 그냥 흘러보는, 시간은 그냥 흐르는 거야 하고, 오늘도 내일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죠. 그게 무형의 것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1년 후에도 이게 가치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리빙은 정말 미래에 큰 가치를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진짜 사라진 후에도 남을 수 있을까?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지금 잘 되는 거, 당장 잘 되는 거. 오늘 내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좋아요 아니면 내 어떤 댓글에 좋아요. 이 많이 붙는 거. 그냥 순간 기분 좋아서 여기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온통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하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어떤 행운,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인 것 같아요. 매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누구에게는 어떤 소비자 전달을 하고 매일매일 나의 선택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매일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가능성으로 볼 것인지, 불가능한 것,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행운을 몰고 오겠죠. 내가 어떻게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매일의 나의 어떤 습관이 모여서 부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 나의 사고방식과 부자의 사고방식과 부자의 성공 습관이 모여서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이걸 공부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링 속에서 정말 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고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명환의 책을 저번에 일부를 읽고요. 따끈따끈한 7월 달에 나온 고명환의 2부 책을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라는 책을 사서 진짜 단숨에 정말 가슴 뛰더라고요.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너무 공감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부자는요, 자신의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게 부자라 생각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나는 하이리비에서 오너 가서 이제는 놀고 탱탱 놀아야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가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아니라 삶.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삶이라 여기면 그때부터 이제 돈이 따라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있잖아요. 가슴에 와닿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삶이라 생각하면서 저의 삶이 하이리빙이다 생각하고 하이리빙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이리빙 사업할 때 정말 새롭게 시작했을 때 또 여기에는 누군가는 또 이 일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진행을 해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불편하고 어색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 뭔가를 시작하는 일이 더 정말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 배운 거는 잘 적응해서 배운 대로 잘 하는데, 나이 들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 자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이리빙을 하면서 뭔가를 꾸준하게 하면, 반복을 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좋아하게 되고, 그죠? 또 잘하게 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운동 습관과 책 읽는 습관, 그런 성공 습관을 배웠습니다. 요번에 지금 비즈니스 가정을 하면서 또 제 가슴을 뛰게 우리 비즈니스 가정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비즈니스 가정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스쿼트 챌린지를 시작해서 스쿼트 100개를 단숨에 2분 7초. 오늘 아침에는 1분 50 몇 초에 했거든요. 하루도 그러지 않고 했는데, 촬영하다가 오늘은 한 70개쯤 했는데, 촬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100개를 촬영해가 170개를 한 거죠.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스쿼트 10개를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100개, 200개도 단숨에 하는 나의 몸을 보고 내 생각의 근육도 몸의 근육처럼 저는 바뀐다고 그렇게 확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운동한다는 것이 내가 작은 운동을 작은 이런 습관을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성공 습관으로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3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셔플 운동을 했거든요.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갔어도 제가 했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내면에 강한 뭔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뭔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이리빙 사업은 무조건 나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은 이런 작은 습관들을 가져가면서 늘 배우는 거죠. 교육사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니까 힘들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하이리빙 사업은 잘 배워서 잘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다 알아. 하이리빙 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나 안 들어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말이고요. 배움을 멈추면 그 사람은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춘 것과 동시에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 읽고 듣기 공부하고 미팅하고 배움을 반복하잖아요. 그 하다 보면 지식이 만들어지고 함께 그 믿음이 커집니다. 처음에 내가 너무 불편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쌓인다는 자신감. 여러분들 자신감이 쌓일 때까지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 배운 것은 즉시 실천해야 돼요. 즉시.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면 강의를 안 들으면요. 미팅에 오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충전하죠. 배터리 와서. 여기 강의장에 와서. 근데 이제 그것을 너무 충전만 계속 한다. 맨날 배우고 학습만 한다. 계속 배우고 있다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이 다 됐는데도 계속 충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터리의 수명이 과충전으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미팅만 계속 듣고 있다. 뭐 안 듣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생각만 커지는 거죠. 다이어리 일명 건달인 거예요. 다이어리 건달.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리 건달이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배우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한테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만 커져요. 가분수가 되어서 머리가 커져서 정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배우기만 하면 성장이 멈추는 징조입니다. 배우고만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제품 전달도 해보시고 사업 전달도 해보시고 반복하다 보면 그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입안에서 중얼중얼 나오지 못하는 그 말을 내뱉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반복하면 이렇게 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지만 시행착오 거치지 않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누군가에 다가가지 못해서 정말 주차장에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랬던 저입니다. 그랬던 저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에이크화 너무 불편하고 이것이 익숙해지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사업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 에이크화 성공 습관이 부자 습관과 우리 성공 습관이라는 거죠. 이 습관과 루틴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스쿼트 100개는 루틴이에요. 루틴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동기부여 받고 저에게 막 그 동기부여 받은 거를 제가 막 자극을 주면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습관은요. 그것이 맨날 하다 보면 익숙함으로 돼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야. 물 먹고 밥 먹는 것처럼, 공기처럼. 습관처럼 남을 만나면 이 사업이 어떻다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코아가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성장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에이코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들을 이제 저를 보고 얘기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익숙함이 이 에이코아의 요 칸만 채우는 에이코아에 대한 익숙함이 사업을 성장을 더디게 한다. 익숙하고 편안함의 위험이라는 거죠. 그게 또 저에게 오는 막다른 뭔가 한 단계 점프해야 될. 그래서 루틴을 지키면서 습관을 만들고 이런 비즈니스 과정에서 일의 양을 늘리고 질을 넓혀서 변화를 내가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비즈니스 과정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우리는 나의 습관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성공 습관이 많다고요. 비즈니스 과정을 할 때마다 들어가서 나를 자신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루틴 지키고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편하고 익숙하다는 것은 어,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뭘 더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항상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또 나에게 어떤 함께 오는 불편함. 우리가 비즈니스 가정 가면 그 울산에서 서울을 가면요. 왕복 10시간이에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어쩌면 제주도보다 더 많이 10시간 걸리고 거기서 공부하고 오면 하루가 녹초가 되고 집에 귀가하니까 11시 반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향해 달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익숙하게끔 루틴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가정하면서 제가 부자의 습관, 성공 습관 이런 제목으로 좀 많은 동기부여 받고 해서 한 번 더 점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어떤 강의를 전달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달을 해봤고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가 나를 이끈다. 우리 함께 파이팅!